절세와 절약. 네. 절세 절약은 뭐 부동산 거래하시는 분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부동산 하면은 떠오르는 뭐 세금 있으세요? 부동산 세금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래할 때 떠오르는 거 딱 양도세, 취득세 맞다, 이렇게가 맞다. 좀 양대산맥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양도세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겪은 사례자의 사연을 재연으로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당신 때문에 양도세 28억 원이 나왔어. 계약서에 동의하신 건 본인이시잖아요. 뭐라고? 지금 장난해? 별꼴이야.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된 나 혼자 씨의 사연은 아유, 7만 3천 원. 애 다 키우고 이제 통장 좀 키워보려고 했더니 이놈의 돈은 커질 생각을 안 하네.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모은 돈이 바닥난 나 혼자 씨. 과연 그를 위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어머 사장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어쩐 일이세요? 제가 20년 전에 산 강남 주택 있잖아요. 때는 20년 전. 향은 남향이고 벽돌집이라 튼튼해서 좋고 이 집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조건의 집을 계약한 나 혼자 씨. 그 주택을 팔려고요. 애들 다 키우고 나니까 남는 게 없네요. 그러셨구나. 그럼 이쪽으로 오시죠. 주택 매도를 위해 상담을 받게 되는데요. 사장님, 집을 상가로 용도 변경해서 팔면 어떨까요? 그러면 뭐가 좋아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사장님, 이게 용도 변경에 필요한 서류들이거든요. 이것만 준비해 놓으시면 집을 더 좋은 조건으로 매매할 수 있다고요. 그래요? 그 집을 그냥 2배, 3배 더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요. 저만 믿으세요. 그렇게 용도 변경으로 집을 팔게 된 나 혼자 씨. 용도 변경. 야, 나 이제 부자다 부자야. 그로부터 몇 달 뒤 이게 뭐야? 나 혼자 씨가 화난 이유는 사장 어디 있어? 당신 때문에 양도세 28억 원이 나왔어. 아니 그게 왜 제 탓이에요? 계약서에 동의하신 건 본인이시잖아요. 뭐라고? 지금 장난해? 별꼴이야. 나 혼자 씨의 양도세가 28억이나 나온 이유 스튜디오에서 공개됩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양도세가 28억이에요. 한두 푼도 아니고. 집 몇 채 가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분 같은 경우는요, 이제 집을 매도한 게 아니라 이제 상가를 이제 매도했기 때문에 양도세가 좀 크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단독주택 같은 경우를 이제 상가로 바꾸신 분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세금을 꼭 고민하신 다음에 결정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실제 아까 나온 것처럼 중과세 좀 피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상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가 복비 얘기했잖아요. 네. 중개 수수료가 다르다 보니까 간혹가다 이렇게 유도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일단은 뭐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겠는데 보통 뭐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양도세 면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3년 안에 집을 이제 기존 주택을 팔게 되면은 사실상 양도소득세가 이제 면제가 되는 부분도 있겠고요. 그 12억이 넘어가더라도 아까 보면은 사실상 좀 12억이 넘어가잖아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면 사실상 공제가 좀 커요. 10년 이상 받으면 거의 80%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하셨으면은 좀 도움이 됐을 텐데 이게 상가다 보니까 사실상 좀 불리하게 조건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꼭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은요. 불법적으로 명의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뭐 양도세 폭탄 맞을 수 있다는 점 꼭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억 낼 건데 1억 28억 이걸 냈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금 늦었나? 잘 모르면 이렇게 줄줄줄 주머니에서 세금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양도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꿀팁 전문가분들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먼저 권혁중 전문가께서 알려주시죠. 네, 저는 일단은 이렇게 써져 있죠. 양면성
파악하자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양면성이요? 예, 양면성 하면은 이게 뭐가 양면성? 뭐지? 이랬을 텐데 일단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좀 확인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좀 양면성 이렇게 좀 정해 봤습니다. 저는 부동산 사장님의 양면성을 파악하라 이건 줄 알았는데 뒷면을 봐라. 이제 너무 불신했네요. 일단 양면성. 숫자를 좀 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1, 2, 3, 8 요것만 기억하시면은 사실 뭐 양도소득세 집 거래했을 때 양도소득세 좀 이해할 수 있겠는데 네. 일단 뭐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에는 면제 요건이 있습니다. 12억 미만이라고 본다 그러면요. 2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면제 성립 요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부담이 없겠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1가구 1주택이었다가 이사를 가려고 한 주택을 더 산 거예요. 근데 안 팔리네, 기존 주택이.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일반 주택이라 보통 얘기하는데 뭐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이제 처분을 하게 되면은 일단 양도소득세 또 면제 요건이 되기 때문에 뭐 이것도 이제 부담이 없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아까 8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8이라는 거는요, 자격농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실제적으로 이제 8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 이것도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 2, 3, 8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한 자리 숫자를 쭉 1, 2, 3, 8 하니까 좀 잘 외워지긴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아, 진짜 그 새신랑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잘 적어놔야 돼요. 부동산 정보까지 막 장착을 해가지고 점점 더 공부해서. 훌륭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10년 후에 저를 기대해 주세요. 자, 세금을 알차게 줄였으니까 이제 절약을 해봐야 될 텐데 부동산에서 어떤 걸 절약해 볼 수 있을까요? 부동산에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가까이에서, 그러니까 매달 나가는 부동산 대출금 이자가 사실은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이것만 좀 줄여도 절약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자는 정말 10원이라도 줄이고 싶은 게 이자 내는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자 줄이는 깨알 팁 우리 이하린 변호사님께서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이자 절약 깨알 팁 바로 아기 찬스. 아기에서 목이 매셨어요. 적어도 줄임말인가요? 네. 저한테는 아기 좀 찬스. 늦어가지고 목이 맵니다만 변호사님은 괜찮으실 것 같은데. 네, 주택을 만약에 취득하신다. 그러면은 그 취득 자금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 대출금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신혼부부가 합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고 그리고 아이가 출산된 지 2년 내에 있는 무주택자다. 그러면 9억 원짜리를 매수하실 때 5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요. 대출 금리도 3.3%로 저금리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취득할 때뿐만이 아니고 전세 자금에 대해서 대출을 받을 때도 혜택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5억 원 기준, 그리고 비수도권은 4억 원 기준에서 최대 3억까지 3%의 저금리로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예쁜 아기와 함께 좋은 주택을 마련하시면 좋겠죠. 세상에. 이재성 아나운서를 위한 꿀팁이었네요. 그러네요. 아기 찬스가 있어서. 흐뭇하네. 자, 그다음 꿀팁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성선아 전문가께서 준비하셨죠? 네, 제가 마련한 마지막 꿀팁은요. 안 살아도 주는 주택연금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네. 사실 이제 주택연금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보편화가 됐습니다. 이제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공시지가 12억 원 이하의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요. 예전에는 사실 좀 자식분들이 눈치를 줘가지고 부모님께서 이런 걸 잘 못했는데 좀 굉장히 보편화가 됐고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합산해서 공시지가가 12억 이하이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전에는 여기에 꼭 살아야지만 이 주택연금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실버타운이 많이 보편화가 됐잖아요. 프로그램도 많이 돼 있고 제가 보니까 굉장히 좋은 실버타운들이 주변에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실버타운에 사실 경우에 한해서는 이 거주하지 않아도 내 집으로 주택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원래 받는 지급금에서 20%를 더 주는 우대형 주택연금이 있는데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가 시가로 2억 원 이하 그리고 한 분 이상이 기초수급 대상자였어야 되는데 이 가격도 조금 올라서 2억 5천으로 오른다는 거. 그래서 주택연금도 잘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